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고, 고지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집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그 순간에도 설마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우리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남겨진 것들,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끝일지 모르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어질 내용에서는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함께하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난 후 우리 가족은 후회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은 울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먼 곳에서 달려와 준 친척들을 챙기다 보니 감정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가 남기고 간 공허함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이제 그 미소를 실제로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처럼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우리는 조용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랑 나눈 말이 뭐였더라? 순간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올려 보니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나가면서 건넸던 짧은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몇 주 전에 통화하면서 했던 형식적인 안부였을까요? 그토록 가까운 사이였는데 왜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때 장례식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작은 삼촌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삼촌과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한 후 서로 먼저 연락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연락을 피했고, 나중엔 어색해서 연락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장례식 날, 작은 삼촌은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한동안 말없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와 힘겹게 말했습니다. 형이 떠나기 전에 제가 한 번만이라도 먼저 연락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친 거겠지.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작은 삼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우리 가족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이 먼저 연락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왔는지를.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했을까? 왜 먼저 사과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곁에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엄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작은 삼촌이 젊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는 사진,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찍은 사진. 엄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서로 끝까지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헤어졌구나.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까운 누군가와 그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는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다투고 쉽게 미루어 둡니다. 나중에 연락해야지. 언젠가 화해하면 되겠지. 다음에 보면 고맙다고 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삼촌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남기는 편지야. 엄마는 본인의 감정을 조금씩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두는 것. 그것도 감정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꼭 긴 편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메모라도 좋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표현해 보세요.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꼭 말로 전하세요.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정리할 감정은 반드시 정리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정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향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봉투들, 오래된 은행 서류, 어디선가 받아두셨던 보험 증서들. 엄마는 천천히 그것들을 꺼내더니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들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몇 개의 은행 계좌, 적금, 보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출 기록까지.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돈 문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버지가 특별한 유산을 남기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신 후에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그 불확실함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은행과 보험사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복잡했고 서류를 떼고 확인하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좌는 가족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었고 어떤 대출은 아직 남아 있어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구나.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두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중요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해 두셨다면 가족들은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류를 찾느라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출 문제로 고민하며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집 문제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시골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이 집은 가족이 함께 머물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공식적으로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유지하고 싶었고 누군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정리는 단순히 돈과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만큼은 이렇게 남겨두지 말자. 그날 이후 엄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모아두셨고, 은행 계좌와 대출 내역, 보험증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셨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너희가 나중에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정리할 것은 반드시 정리하자. 그날 우리는 함께 앉아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엄마,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건 누구에게 연락하면 돼? 차마 아버지께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제라도 엄마에게 물으며 우리는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거실 한쪽,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 위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도 피곤하면 거기에 그대로 기대어 낮잠을 주무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책장에는 아버지가 읽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주머니에 넣어두셨던 지갑과 오래된 손목시계도 그대로였습니다. 부엌 한편에는 아버지가 늘 같은 자리에 두고 쓰시던 찻잔이 놓여 있었고, 옷장 속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향기가 배어있는 셔츠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못한 채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우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물건이 많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막상 하나씩 손에 쥐고 보니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온 흔적이었고 아버지가 남긴 시간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옷을 하나 꺼내 들고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낡아버린 셔츠, 아버지가 특별한 날마다 입으시던 외투, 그리고 어디에선가 선물 받아서 한 번도 입지 않으셨던 옷까지 버릴 수도 쉽게 나눠줄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어 차마 손을 놓을 수 없었고, 어떤 것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 어디에 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전 정리가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살아생전에 미리 정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남긴 것들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미루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쓰겠지. 아직 버릴 필요 없어. 이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그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처음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지 무엇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낡은 구두를 손에 들었을 때 엄마는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구두를 신고 출근하셨고 가족들과 여행을 하셨고 때로는 비 오는 날 진흙탕을 밟으며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 구두를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남겨두어야 할까요?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한테도 내가 남겨둘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지. 엄마는 그날부터 본인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기부를 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리고 소중한 물건들은 하나씩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작은 박스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유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너희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것들이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정리를 한다는 것은 떠날 준비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앉아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시작하자고.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아버지가 떠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겨진 우리가 그 교훈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버지의 책장 앞에 서서 책을 한 권씩 꺼내 보았습니다. 어떤 책은 오래되어 발에 있었고, 어떤 책은 아버지가 밑줄을 그어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의 책장 사이에 아버지가 손으로 써둔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물건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리다. 그 메모를 본 순간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을 정리했고, 아버지가 남긴 금융 서류들을 정리했고,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남긴 정신적인 유산, 그리고 삶의 가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물려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재산도, 값비싼 물건도, 특별한 유산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우리 곁에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했던 모습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늘 가지고 다니시던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잡고 집 앞에 작은 언덕을 넘어가던 그 길. 그때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걸어야 해. 그때는 그냥 길을 잘 보면서 조심히 걸으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삶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남는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가족들은 모처럼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오신 방식이 곧 우리의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너희 아버지가 남기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말, 우리가 보여준 태도, 우리가 지켜온 가치. 우리가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남겨진 가족들이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겪을 것 같거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서류를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금융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고 언젠가 전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감정들을 정리해 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결국 남겨진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떠난 후에도 따뜻한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